제가 국어, 수학, 영어 때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9월 달, 즉 평가원 모의고사, 네. 6월 달 모의고사와 9월 달 모의고사가 정말 12월 3일에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계속 얘기해 주는데 나온다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우린 중2권 고등학교 3학년 올해 그렇죠. 수험생들이라면 예. 2학년 걸 먼저 풀면서 그렇죠. 개념 공부를 다지기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네. 난이도도 낮고 네. 공부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아. 측면은 사탐을 준비하는 문과 학생이나 과탐을 준비하는 이과 학생이나 공통사항으로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다. 네. 동시에 동일한 주제를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풀 필요가 있어요. 같은 유형을 찾아서 예를 들어 공부톡, 인생톡을 지속하게 하는 힘. 여러분의 관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살면서 한 번이라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톡, 인생톡 오늘도 오 멘토님, 황 도사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행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채널, 네. 공부톡, 인생톡. 저희가 지난번에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기 위해서 국영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셨던 분께서 저희 패턴을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과에서는 과탐도 굉장히 입시에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영수 말고 과탐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세요. 준비했죠. 그렇죠. 예, 안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예, 이거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 마지막 스퍼트 어떻게 올려야 되냐에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수능 앞두고 굉장히 이제 정말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와 더불어서 그렇죠. 우리 채널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다. 저희 욕심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보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않으신다면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네네. 저희가 또 맞춤으로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과탐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럼요. 예. 이야기 말씀 다 드려야죠. 네. 자, 사탐, 과탐. 먼저 과탐부터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예. 일단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탐구 과목을 응시해야 되는데 문과 학생들은 사탐 과목을 당연히 공부하는 거고 집중적으로. 예, 이과 학생들은 당연히 우리 과탐. 그렇죠. 물론 내년엔 좀 바뀝니다. 근데 올해까지는 이 패턴이니까 이 기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이제 학생들이 과탐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과생들은 반영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제가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점수 다른 대학.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굉장히 것 중요한 같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내 점수를 잘 받은 점수를 많이 반영한 맞아. 학교를 확인하는 것들. 예. 이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수능 원서 접수 다 끝났고 수시 원서 접수도 끝났으니까 예.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하는 정시에서 지원을 목표하는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 학교들의 모집 요강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시. 돌아봐라. 예, 네. 정시. 수시는 이미 지원했을 테니까 그쵸. 그렇고 예. 정시에서 9월 달에 발표됐거든요. 네. 대학에서. 9월 달에 발표된 정시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 탐구 과목 즉 과학을 몇 %가 반영을 하는지 네네. 그리고 때에 따라선 두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지만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들 전략적으로 난 두 과목은 이제 힘든 것 같다. 하나에 집중하겠다. 그런 확률 높죠. 그렇죠. 예. 3등급 받느냐 하나 1등급 받겠다. 그쵸.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가 뭐가 유리한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 중간평가 시험이 한 번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날짜 시점으로 10월 27일 날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모의고사. 그렇죠. 10월 27일 날 모의고사를 봅니다. 예. 간혹 가다가 우리 학교가 안 볼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경기도나 안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지금 중요한 정보인데 안 보는 거 관련 없습니다. 우리는 EBS 사이트에 당일날 시험지가 올라오니까 혹시나 안 보더라도 우리 학교가 만약 안 보더라도 우리는 응시를 해서 그러니까 인쇄를 해서 무조건 풀어봐야죠. 그쵸. 그리고 EBS 사이트 등에 점수를 확인하게 되면 내 점수가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지 그쵸. 그리고 백분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탐구 과목을 두 과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집 요강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두 과목을 갖고 가겠다 혹은 한 과목을 갖고 가겠다 이런 전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예.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탐구 과목이 보통 이과에서는 예.
과학 탐구 반영이 보통 30%를 반영해요. 오, 엄청나게 많이 꽤 반영. 높네요. 엄청 많이. 예.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인데 과탐에서 30%니까. 야, 근데 또 이과들은 수학이 30%거든요. 그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학은 양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런데 과탐은 양이 많지가 않아요.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탐이 분량이 1이라고 할 때 수학은 7, 8 정도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반영 비율은 똑같죠. 그러면 뭘 잡을 것이냐. 그렇죠. 그럼 이제 과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학생들 물론 이제 수학 안 할 거 다 알고 네네. 있지만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의 측면에서는 과탐이 양도 적고 상대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에서 반영하는 비율도 월등하게 크니까 지금 과탐을 열심히 한다는 측면은 앞으로 남은 50일 기간 동안에 네네. 전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 예. 이제 이과생들 말씀드렸으니까 문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반영 비율이 이과 과탐처럼 많이 크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대입에서 사회탐구에서 반영하는 과목이 한 과목 이상은 동일하니까 예. 반드시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수시에서 최저를 언급할 때 3 플러스 1이다, 2 플러스 1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예. 설명을 좀 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 이 세 과목 중에 몇 개를 반영하느냐가 앞에서 들어오는 숫자고 예. 뒤에 1이냐 2 나오는 얘기는 탐구 과목에서 몇 개를 반영하냐 이 네네네네. 얘기인데 상위권 대학은 어. 앞에 국영수 3 그리고 탐구 2개 네. 3 플러스 2 이. 뭐 이렇게 할 거고 이제 반영을 하고 점점 내려가게 되면 예. 앞에 있는 게 이제 2 이.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이 조금 어렵고 예. 중위권은 이다. 어. 그럼 이제 탐구 과목에 대해 잘하는 한 과목, 그러니까 1 네네. 요걸 하는 거고 이 앞에 부분에서도 어떻게 활용할 두 수 개. 있느냐.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량이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보다는 적고 네네.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는 이렇게 반영하는 비율의 비중이 크니까 예. 남은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탐구 과목은 챙겨야 된다. 그쵸. 이걸 안 한다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올해 안 가겠다는 너무 거죠. 세게 예, 얘기했나?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겠다. 뭐 내년에 가도 되는데 가도 되죠. 그 맞아, 내년이 좀 맞아. 바뀌어요. 그 얘기는 물론 또 나중에 또 피디님께서 기획해 주시겠지만 예. 내년부터 입시가 바뀌는데 그 입시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입니다. 고2부터 초5까지가 중견교열돼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학생들부터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누차 맨날 강연 때 예.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초4부터 해야 됩니다. 저 진짜. 초등학교 때 준비해야 될 내용들 정해져 예. 있고 중학교 때 준비할 내용 정해져 있고 고등학교 때 준비할 내용들 정해져 있으니까 네. 아마도 이제 지금 이슈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니까 지금의 예. 이슈를 공부톡 인생톡에서는 수능을 다루지만 예. 이제 우리 또 겨울방학 그쵸. 공부의 골든타임 그 그러면- 방학 3개월을 잡으면 그렇죠. 내년을 잡을 수 있다. 그때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기적인 필요한 정보들은 이제 또 다시 또 말씀을 충분히 네네.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탐, 과탐.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네. 예, 그 얘기를 좀 해야죠. 구체적인 방법을 예. 또 지난 시간에 국어, 수학, 영어를 제가 성적별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중위권, 예. 상위권, 최상위권. 하위권은 공부 안 할 거니까. 말씀드려도 안 할 거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힌트 얻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걸 활용해서 그럼요. 공부를 할 거니까 예. 제가 마찬가지로 중위권, 상위권을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사탐, 과탐 공통적인 사항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탐, 과탐을 3학년 때 배우지 않습니다. 2학년, 3학년 때 2년 동안 배워요. 예. 예를 들어 사탐의 사회문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과의 과탐에서도 문화생지원을 2학년 때부터 배우거든요. 네네.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기출문제가 2학년 것도 똑같이 있고 물리 2학년, 3학년, 사회문화 2학년, 3학년, 2학년 기출문제도 있고 3학년 기출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위권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먼저 지금 막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것이 아니라 2학년 기출문제가 시중에 문제집이 나와 있으니까 네네. 뭐 사회문화, 뭐 생활관리 등등등 사탐에서도 2학년 게 나와 있으니까 2학년 걸 먼저 하고 3학년 걸 하겠다. 예. 문제의 성향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학년 문제들은 개념 내용들 중심으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내용을 확인하는 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3학년 문제들은 그 내용 플러스 자료를 분석하는 형태로 수능이 고난도로 바뀌거든요. 네네. 그러면 고난도 문제가 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중위권의 고등학교 3학년 올해 수능생이라고 한다면 지금 2학년 문제가 기출문제, 개념 교과 공부, 예. 내용 교과 공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공부가 성취도가 되면 이미 4명은 끝났으니까 자료 해석형 기출문제 고등학교 3학년 걸 하겠다.
이 방법은 어. 현재 중위권 예. 학생들에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3 때 배운 것만 푸는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나한테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똑같은 거예요. 음.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배우는데 예. 문제 경향이나 난이도가 2학년이 조금 더 낮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중위권 고등학교 3학년 올해 그렇죠. 수험생들이라면 예. 2학년 걸 먼저 풀면서 그렇죠. 개념 공부를 다지기 작업을 먼저 하는 게 네. 난이도도 낮고 네. 공부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아. 측면은 사탐을 준비하는 문과 학생이나 과탐을 준비하는 이과 학생이나 공통사항으로 할 수가 마찬가지다. 있다. 예.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 어. 된다 하는 측면이 이게 중위권. 네네. 그리고 이제 상위권을 말씀을 좀 드리면 탐구 과목은 이제 50점 만점이다 보니까 네. 보통 하나에서 2개 틀리면 1등급, 2개에서 3개 틀리면 20문제가 출제됩니다. 예. 2개에서 3개 틀리면 2등급이거든요. 어. 그럼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국어, 수학, 영어 때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9월 달, 즉 평가원 모의고사, 네. 6월 달 모의고사와 9월 달 모의고사가 정말 12월 3일에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계속 얘기해 주는데 나온다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데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위권들은 예.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문제 6월 달 문제 이거 나왔었구나. 어. 9월 달에 이 문제가 나왔었구나를 보면 똑같이 나왔던 걸 확인을 하고 네. 동시에 동일한 주제를 EBS 연계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많이 풀 필요가 있어요. 같은 유형을 찾아서 예를 들어 생명원이다 해서 유전 파트가 있다. 어. 유전 파트 문제가 원래 고난도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럼 6월 달에 당연히 나왔고 9월 달에 나왔던 나왔고.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 문제 유형 연습은 수능 특강 교재에서도 유전 파트 연습 열심히 공부하고 수능 완성 교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을 좀 연계성을 좀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과정들. 어. 그러니까 이 나올 걸 예상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냥 있는 것만 하는 거는 중위권. 예. 그리고 6월, 9월 시험지를 바탕으로 나올 걸 예측하면서 예상해서. 예. 공부하는 것들은 상위권 학생들. 어. 일단 상위권이라고 한다면 탐구는 분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만점을 목표하는 게 맞아요. 음. 그리고 제가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 파트에서 뭐 유전 이런 얘기 제가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시간 내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암기 작업이 되게 필요해요. 예. 알고 있어도 시험 시간에 못 푼다는 연습을 하게 되면 시험 시간에 풀기 위해서라도 풀이 과정을 암기해 놓는 과정들. 어차피 나오는 출제 주제는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 주제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될 거니까 네네. 그 내용을 암기하고 있다면 속도와 정확도를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간 맞추는 연습들을 아.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뿐만이 아니라 탐구 과목에서도 예. 맞추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상위권이 해야 될 일이죠. 이 방법을 알고 시간 배우를 잘 맞춰서 지치지 않게 마지막까지 쫙 끌고 가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예. 그거마저도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음. 시험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놓친다는 건 너무너무 진짜 엄청난 손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런 연습해야죠. 그렇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머릿속에 담아두는 노력을 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또 네. 사탐이나 과탐이나 동일하죠.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동일하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지금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 정보가 많아지고 방법이 많아지면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예전이 좋았다 이런 예전이 좋아요. 부모님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 예전에는 심플했는데. 옆에서 스포트 해주고 먹을 거 잘 챙겨주시고 지치지 않게 옆에서 이렇게 다독여주시고 이런 것만으로 충분했는데 지금 이런 정보를 같이 막 부모님이 다 머릿속에 담아서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예. 부모님들이 주변에 어려워하지 않으세요? 글쎄요, 이게 뭐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예. 복잡하다 보니까 인생이 끼어들 게 없는 거야. 그냥 수능 하나 하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남은 50일을 잘 잡을 것이냐 사탐과 과탐 이 순위별로 저희가 중위권, 상위권별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한
50일 정도가 수능 날까지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영수를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고 오늘 사탐, 과탐을 집어드렸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좀 저희가 흐름을 잡아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이냐 요걸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네.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는 정해져 있고 그럼 예상 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야기들은 그렇죠. 전략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기준은 모의고사 풀었던 내용이에요. 학생들이 꼭 이런 얘기 합니다. 개념이 완성이 된 다음에 인강 완성된 다음에 문제를 풀겠다. 네. 그런 나라오지 않습니까? 일단 개념이 마무리가 개념 공부를 했다면 예. 일단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어떻게 나오고 내가 어디가 틀린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 출간되었던 올해 시행되었던 모의고사는 반드시 다시 인쇄를 해서라도 다시 봐야 돼요. 한번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3월달 봤죠. 예, 물론 6월. 이제 시험지 나왔습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까지 나왔으니까 예. 이 시험지를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3월달 시점에서는 성적 공부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그렇죠. 봤다고 인정하고 예. 4월달도 인정하고 네. 그런데 지금 시점인 10월달에는 누적 공부량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시점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실력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풀 거니까 예. 이때 점수와 이때 등급하고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험지를 현 시점에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예. 인쇄를 EBS 사이트에서 인쇄를 받아서 모의고사 3월, 4월, 6월, 9월까지죠. 7월도 있죠. 7월, 네네. 9월까지를 다시 풀어보면 내 알매 지식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죠,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시점에서 풀어봤는데도 내가 반복적으로 5번 다 나왔는데 내가 다 틀리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공부의 우선순위고 그거를 앞으로 50일 동안 하자는 거예요. 네네.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것들이 이제 단원별로 나와 있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네. 단원별? 단원별로 예. 문제집 이름이 아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 자이스토리와 같은 그리고 마더텅의 까만 책이라고 여기 학생들. 중요한 건 저희 앞광고 없습니다. 어. 뒷광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광고도 없고 관심이 있으시면 앞광고 해주시면 저희 너무 감사하게 받도록하겠습니다. 문제집이랑 빼버릴까요, 그냥 제가? 네. 그리고 EBS 사이트에 내가 필요한 문제만 지정해서 뽑아서 쓸 수가 있는 문제은행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요 단원이 약하고 요 난이도 문제가 필요하다 네. 하는 걸 EBS 사이트 문제은행 인공지능 단추라고 있는데 아이디어만 만들면 무료고 그거의 조건값을 넣게 돼서 시험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만든 나만의 맞는 문제집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갖다가 그 남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많이 틀렸던 모의고사 이 5번 만에 다 나왔는데 예. 내가 현재 틀렸다 하는 그 출제 주제들만을 뽑아서 단추에서 네, 단추에서 예. 뽑아서 할 수도 예.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집을 활용해서도 공부까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내가 약한 부분을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저희가 꼭 짚고 가야 될 거는 내가 그동안 풀었던 거는 더 많이 풀어봤으니까 안 풀어봤던 거를 또 새롭게 더 많이 풀어봐서 내가 좀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꼭 짚어야 될 문제들을 이미 풀고 나 해봤잖아 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꺼내서 내가 어떤 문제를 반복적으로 틀리고 네, 있는지를 그걸 볼 필요가 확인한 있죠.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지금인 거지 새로 안 풀었던 거 갖다가 다시 풀고 이렇게 해서는 될 것도 안 된다. 네, 예. 그렇죠. 요거를 저희가 남은 5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질문이나 궁금증들이 있으신데 지금 시간을 보아하니 여기서 저희가 대충 마무리를 좀 하나 하고 네. 이어서 이어서 네. 남은 50일 동안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좋은 성적으로 고고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